이번 영상에서는 기준 경비율 유형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득 합산 전 단계까지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신고 유형 단계에서 기준 경비율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기준 경비율 간편히로 기재된 경우도 있을 거고, 기준 경비율 다시 복식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체크를 하고 이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기 클릭을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내용 나올 거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가산세 적용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쪽에서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이 추계신고를 할 때 좀 주의를 내주셔야 됩니다. 원래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부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장부기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기준 경비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원이 안 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해도 별다른 페널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전 연도 수익 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 경비율로 이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신고하지 않은 걸로 봐서, 무신고로 봐서 무기장 가산세 혹은 무신고 가산세 둘 중에 큰 금액을 이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 경비율 법에 고시된 것 중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페널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프리랜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 소득을 일으키면서 지출한 경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요렇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법에 정해준 경비율로 일단 경비를 계산하는 게 나는 더 유리하다. 경비 아예 0원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요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가산세 적용을 하더라도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준 경비율로 이제 진행을 직접 해볼 건데요. 기본 정보 단계로 진입을 하면은 일단 주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업종 여부입니다. 그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장부 안 쓴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에 장부 안 쓴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은 업종을 하나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 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은 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프리랜서 소득이거나 아니면 사업소득 업종 딱 하나 있는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은 아니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 의무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장 의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임차 여부는 자가, 타가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하고 있는 요 사업장의 명의가 본인 명의다라고 하면 자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가는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타가로만 선택을 해야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 하나라면 인적 용역, 프리랜서 소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가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수입 경비 화면에서 단기 주요 경비 명세서를 작성하게끔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주요 경비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 이제 사업소득 금액 계산되는 좀 양식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장부를 썼을 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다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추계 신고를 할 때에는 이 총수익 금액은 실제 신고한 그 수익 금액이 되지만 이 필요 경비는 총수익 금액에다가 법에 정해진 경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서 사업소득을 구합니다. 근데 필요 경비 구하는 방식이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이 좀 다릅니다. 단순 경비율은 총수익 금액에다가 그냥 그 단순 경비율 곱하면은 그게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때 필요 경비가 되는데,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는 일단 주요 경비라고 해당되는 거 3가지를 일단 더해준 다음에 요 주요 경비는 실제 발생된 거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실제 발생된 거 기준으로 주요 경비를 넣고서 또 총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곱해서 또 이제 경비율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경비율은 더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단순 경비율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순 경비율은 보통 한 60%, 70%, 80%, 90%까지로 이제 보통 고시가 되는데, 경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 5%에서부터 한 20, 3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주요 경비를 실제 발생된 거 기준으로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경비는 이제 3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매입 비용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세법에서는 재화의 매입, 즉 물건을 구입한 게 이제 매입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가공비는 또 해당이 될 수 있고, 운송업의 운반비는 또 예외적으로 매입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요런 거여야 돼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음식료나 숙박비나 뭐 수수료들, 요런 것들은 매입 비용으로는 넣지를 못합니다. 요런 수수료나 숙박료, 음식료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은 장부를 써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안 썼을 때는 이런 용역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또 2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월세 낸 거는 또 임차료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인건비, 사람 고용했을 때에 들어간 비용도 실제 발생한 거 기준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내용 주요 경비 없다 이러면은 요거 작성 안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근데 있을 때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입력을 할 때 요 세 가지 칸 어떻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냐라고 하면은 요 설명을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정규 증빙 서류 수치 금액 칸에 입력하시는 거는 정규 증빙, 즉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소치한 거를 그 금액을 합계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천세 신고 지급 명세서 제출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에 입력하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같은 경우는 건당 3만 원이 넘는데 정규 증빙 안 받으신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을 클릭을 하면은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라고 팝업창이 뜨고 여기에다가 그 상대방 거래처 정보 넣고서 금액이랑 건수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칸에 있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은 건당 3만원 이하이고 정규 증빙 안 받은 금액을 합계를 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경비 이제 명세서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화면이 나오는데요. 총수익금액 부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제공받은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이제 재고가 있다고 작년에 신고를 한 경우, 혹은 올해 이제 앞 단계에서 주요 경비 매입한 거 있다고, 매입 비용 있다고 기재를 했는데 이게 12월 말일자에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없으시면 아니오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있으면 예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와서 기초, 그러니까 작년에 재고 있다고 신고했던 금액, 그리고 올해 매입한 요 매입 비용에서 12월 말일자 남은 금액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 계산하기 버튼 누르시고 좀 제일 밑에 나온 금액은 이제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경비에서, 요 수익 금액에서 경비 빼서 이제 계산된 수익 금액이에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까? 여부, 예, 아니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하는 요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데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고 있는 거면은 예로 클릭을 하시고 그런 공동사업자 아니면 아니오 클릭하시면 돼요. 예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니까 다시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구성원들 이름, 주인번호, 그리고 분배 비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소득 명세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작성했었던 내용들 쭉 나올 거예요. 확인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요 이제 다음 단계는 진행하는 거는 다음 영상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화면에서 좀 다르게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기본 정보 단계에서 다 업종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넘어오신 분들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화면에서 수익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종 코드 좀 맨 위에는 하나만 나오고 있고 입력한 추가를 눌러서 추가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다른 업종 코드로 수입이 발생한 게 있으면은 그 사업장에 대한 거야겠죠? 요 지금 신고하는 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업종을 하고 있으면은 업종별로 구분해서 수익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재고 여부 선택을 하고 불러오기, 계산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 경비율 유형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상단에 그 다음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소득합산 단계 진행하는 거라서 7번 자료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지금 기준경비율로 소득 신고하는 거 하나만 있고 지금 요 상단에 소득합산 단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결손공제 단계 8번 영상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